나는 엄마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속삭였다. 이 집, 내가 준 그 선물이야. 이제 돌려받을 차례지.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쓰러진 아빠의 유언이,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녹아 있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음을 찢어발기는 칼날로. 그날 밤, 나는 언니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세상이 자신을 빼앗아갔다고 투덜대는 그 익숙한 모습으로.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내 말에 그녀는 웃었다. 그래. 그럼 내가 왜 안 죽었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나는 그녀의 목걸이를 찢어버렸다. 자빠가 물려준 유일한 유품을. 복수의 맛은 달콤했다. 나는 법정에서 증언대를 잡고 서서 모든 걸 토해냈다. 엄마는 나를 버렸어요. 언니를 위해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법정 밖에서 피로 물든 손으로 시작되는 법이다. 나는 항상 이 집을 사랑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 아빠가 평생을 쏟아 부은 그곳.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기와가 속삭이는 소리, 마당의 핀 감나무 열매의 붉은 빛, 그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였다. 아빠는 매일 저녁 작업실에서 돌아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지켜줄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16살, 세상이 내 발밑에 펼쳐진 듯 했다. 하지만 가족이란 건 그런 약속을 산산조각 내는 괴물이다. 언니, 지은의 언니이자 내 인생의 그림자, 혜진.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다. 혜진은 학교에서 맨날 결석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며 밤을 새우는 아이였다. 성적은 바닥, 미래는 없음. 그런데도 엄마는 그녀를 감싸 안았다. 혜진이는 내가 도와줘야 해 언니잖아. 나는 물었다. 왜 항상 언니예요? 나도 피곤해요. 엄마의 대답은 차가웠다. 가족이니까. 아빠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내 편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집을 사들인 사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남자. 그는 혜진의 난동에도 지치지 않고 지은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함께 마당을 손보고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 집은 우리의 성이었다. 혜진은 그저 불청객, 엄마의 눈동자에만 비친 아이. 그러던 어느 가을, 아빠가 쓰러졌다. 공장 화재, 연기 속에서 목숨을 잃은 거다. 나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 서 있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엄마는 울지도 않았다. 그냥 멍하니 서서 혜진을 안고 중얼거렸다. 혜진아,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례식 날 아빠의 관 옆에 서서 속으로 외쳤다. 아빠, 집은 제 거예요. 약속 지켜줄게요.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가 왔다. 아빠의 유언장. 이 집은 장녀 혜진에게, 아니, 그건 아니었다. 처음엔 차녀 지은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아빠의 마음이 증명된 순간. 하지만 엄마가 움직였다. 그녀는 변호사를 압박했다. 아내로서 내가 관리할 권리가 있어. 혜진은 병이 들었다고,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반대했다. 엄마, 이건 아빠 뜻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뭘 알아? 내가 혜진이를 챙겨준 적이 언제야?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엄마는 은밀히 서류를 바꿨다. 혜진의 이름으로 집을 넘겼다. 나는 소송을 걸었다.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엄마가 조작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엄마의 미소가 승리했다. 집은 혜진의 것이 됐다. 나는 길거리에 나앉았다.
20살, 직장도, 집도 없는 몸으로. 그 후, 나는 변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밤에는 책을 읽었다. 법률서적, 심리학, 복수소설. 혜진은 집에서 빈둥거렸다. 엄마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 SNS에 올리는 사진들 명품 가방, 여행, 파티. 매번 캡션, 가족의 사랑 덕분 나는 그걸 보며 이를 갈았다. 가족. 그건 독이야. 첫 번째 복수는 작았다. 혜진의 차에 스크래치를 냈다. 그녀가 울며 엄마에게 전화하는 걸 상상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혜진의 비밀을 캐냈다. 그녀의 남자들, 빚, 마약. 엄마가 모르는 어둠. 나는 그걸 메모했다. 언젠가 내가 무너질 거야. 시간이 흘렀다. 25살이 됐을 때 나는 변호사가 됐다. 작은 로펌에서 하지만 야심차게. 집을 되찾기 위해. 엄마와 혜진은 여전했다. 혜진은 결혼했다. 무능한 남자와 하지만 엄마의 돈으로 호화로운 결혼식.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 결혼식 날 밤 혜진의 신혼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새 집, 내 집이었던 그 한옥을 개조한 곳 후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멀리서 불을 봤다. 그 불빛 속에 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진짜 복수. 마음을 갉아먹는 영원한 상처를 주는. 혜진이 웃을 때마다 아픔이 되살아나게. 엄마가 나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짓눌리게.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계획을 세웠다.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한국의 법은 공정하다고? 웃기지 마. 가족의 법은 피로 쓰여진 법칙이다. 변호사 생활은 나를 단련시켰다. 로펌의 사무실, 서울 도심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번잡한 거리.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오늘은 혜진의 약점을 하나 더 파헤칠까. 혜진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다.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까지 낳아. SNS는 그녀의 자랑거리로 가득했다. 우리 집, 진짜 힐링이야. 아빠 덕분. 아빠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면 내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는 건강이 나빠졌다. 당뇨, 고혈압.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피했다. 지은아. 미안해, 미안. 그 한마디로 끝. 나는 웃었다. 엄마, 혜진이 집에 가보셨어요. 아빠가 물려준 그곳 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걸 즐겼다. 죄책감의 맛, 달콤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혜진의 남편, 민수. 그는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빚이 많았다. 카지노, 주식, 실패한 사업. 혜진의 돈으로 버티는 삶. 나는 익명으로 그의 채권자들에게 연락했다. 민수 씨의 부인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소문이 퍼졌다. 민수가 혜진에게 따졌다. 그 싸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친구를 통해. 혜진이가 울었대. 집을 잃을까봐. 첫 번째 타격은 그랬다. 혜진이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집 팔아야 해? 민수가. 엄마는 당황했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도와줄 수 있어? 혜진이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나한테? 연니한테 가세요. 그녀가 집주인인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아직도 그걸. 그래, 아직도. 영원히. 나는 로펌에서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부동산 분쟁. 그걸 통해 배웠다. 집을 되찾는 법이. 세금 체납, 상속세 미납. 혜진은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 엄마의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나는 세무서를 팁했다. 익명으로.
그 한옥, 세금 문제 있어요. 조사관이 왔다. 혜진은 패닉에 빠졌다. 이 집은 내 거야. 아빠 거.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아빠가 마당에 서서 말했다. 지은아, 용서하지 마. 깨어나서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다. 연료였다. 다음 단계. 혜진의 비밀을 폭로. 그녀의 과거, 학교 폭력, 도둑질. 나는 증인을 찾았다. 옛 친구들. 혜진이가 내 돈 훔쳤어. 그 증언을 모았다.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올렸다. 해시태그 가족의 배신 한옥의 저주. 혜진의 삶이 흔들렸다. 그녀의 직장 프리랜서 디자이너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이미지 문제래. 민수는 더 화를 냈다. 내 가족 때문에 싸움이 격렬해졌다. 경찰 신고까지. 혜진이 다쳤다. 팔에 멍. 엄마가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게 맞아? 내가 괴물이 돼? 심리학 책을 펼쳤다. 트라우마는 전염된다. 엄마의 편애는 혜진을 망쳤고 나를 망가뜨렸다. 혜진은 피해자일까? 아니, 그녀는 선택했다. 아빠의 유품을 팔아 명품 사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의 계좌를 해킹하지 않았다. 그건 범죄. 대신 법을 이용했다. 민수의 빚을 공공연하게 만들었다. 신문기사, 부동산 상속 분쟁, 가족 내분. 엄마가 다시 왔다. 이번엔 무릎 꿇었다. 지은아, 집을 내게 돌려줄게. 혜진이가 동의했어. 거짓말. 혜진은 절대 안 할 거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가 울었다. 진심일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27살 여름, 나는 혜진을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녀는 야위었다. 동생. 왜 그래?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언니, 아빠 기억나? 그 집에서 우리 셋이 살던 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미안해. 엄마가 변명. 나는 웃었다. 미안. 그럼 돌려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내 인생이야.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내 집은 없다. 대신 작은 원룸. 벽에 아빠 사진.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더 세계 복수는 마라톤이다. 천천히, 깊게. 가을이 왔다. 감나무 잎이 떨어지는 계절. 나는 혜진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녀의 아이, 3살 된 딸 수민. 귀엽고 무고한 아이. 하지만 혜진은 어머니로서 실패했다. 유치원에서 문제 일으켰다. 엄마가 안 데리러 와. 나는 유치원 선생에게 접근했다. 가족 상담 도와줄게요. 무료로. 그녀들은 이야기했다. 혜진의 무관심, 민수의 폭언. 나는 수민을 만났다. 공원에서 혜진 몰래. 수민아, 삼촌이야. 아이는 웃었다. 그 미소가 아빠를 닮았다. 내 가슴이 아렸다. 이 아이까지 희생.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혜진에게 편지를 썼다. 수민이가 위험해. 내 삶이 아이를 망치고 있어. 그녀는 무시했다. 대신 엄마에게 달려갔다. 지은이가 아이를 노려. 엄마의 분노가 폭발했다. 전화, 너 미쳤어. 가족을 해치다니. 나는 대답했다. 가족. 엄마가 먼저 배신했잖아. 그 통화 후 엄마는 쓰러졌다. 뇌졸중.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용서해. 나는 뿌리쳤다. 용서. 아빠가 죽을 때 왜 안 용서받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나는 울었다. 홀로.
복수는 고독하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변했어. 지은아, 그래, 변했다. 아픔이 나를 재탄생시켰다. 나는 로펌에서 승진했다. 이제 파트너. 돈이 생겼다. 그 돈으로 탐정 고용. 혜진의 모든 걸 캐냈다. 그녀의 불륜. 민수 몰래 만난 남자. 클럽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 증거 사진. 나는 민수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내 아내가 민수는 폭발했다. 집으로 달려가 혜진을 때렸다. 경찰이 왔다. 가정폭력 신고. 혜진은 울며 엄마에게. 하지만 엄마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지은이가 이 모든 걸. 혜진이 나에게 왔다. 눈물 범벅.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집 때문이야. 아빠의 집이. 그녀는 소리쳤다. 그 집은 내 거. 내가 항상 질투했어. 질투. 맞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다.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녀를 향한 법정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혜진의 이혼 소송. 나는 민수의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냥 관찰자. 하지만 내 조종으로 민수는 집을 주장했다. 상속은 내 거야. 혜진은 패배했다. 집은 경매로. 나는 입찰했다. 로펌 돈으로. 최고가. 집은 내 손에 들어왔다. 그날 나는 집에 들어섰다. 먼지 쌓인 마당, 부서진 기와. 혜진의 흔적 다이 장난감, 명품 상자. 나는 불태웠다. 불꽃 속에 그녀의 삶이 타들어갔다. 엄마가 퇴원해 알았다. 지은아. 그 집. 나는 말했다. 이제 제 거예요. 아빠 뜻대로. 하지만 승리는 비었다. 혜진은 자살 시도했다.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에 나왔다. 상속 분쟁 가족, 비극. 엄마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죽여. 나는 아무 말 못했다. 복수의 대가 너무 컸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밤, 나는 집마당에 서서 아빠를 불렀다. 아빠, 이게 맞아요. 바람만 대답했다. 집을 되찾은 후 나는 살았다. 아니, 산 척했다. 로펌은 바빴다. 클라이언트들의 배신 이야기, 이혼, 상속. 나는 그들 속에서 나를 봤다. 복수하지 마세요. 후회해요. 조언했지만 내 입은 거짓이었다. 혜진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우울증, PTSD. 엄마가 돌봤다. 그녀의 돈으로. 나는 혜진을 방문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그녀는 나를 보자 웃었다. 미소가 무서웠다. 왔어, 동생. 집 어때? 나는 말했다. 좋아. 내가 없으니까.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아빠가 날 사랑했어. 엄마가 증명해줬어. 거짓. 아빠는 혜진을 걱정했지만 사랑은 나에게 줬다.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혜진이가 아파. 나는 물었다. 엄마는 왜 아프지 않아요? 나 때문에.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진실이었다. 편에는 죄의. 그녀는 혜진을 통해 자신을 살았다. 나는 그림자. 다음 복수. 엄마의 비밀. 탐정이 파헤쳤다. 아빠 사망 전 보험금. 엄마가 조작한 서류. 혜진의 병원비로 썼다. 하지만 일부는 그녀의 연인에게. 옛 공장 동료, 중년 남자. 불륜.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통화 기록. 나는 엄마에게 보냈다. 우편으로. 알아요. 엄마. 그녀는 무너졌다. 집으로 왔다. 내 집.
이제. 지은아, 제발. 혜진이 모르게 나는 웃었다. 왜? 가족이니까. 그녀는 무릎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집 돌려줄게. 너무 늦었다. 혜진이 퇴원했다. 그녀는 변했다. 야심차게. 동생, 나도 변호사 될 거야. 너처럼 조롱. 나는 도왔다. 책 빌려줬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심었다. 시험 정보, 일부러 잘못된. 그녀는 떨어졌다. 다시, 절망. 민수가 돌아왔다. 용서. 아니, 돈 때문. 집 경매 후, 그는 빈손. 혜진에게 매달렸다. 나는 그걸 봤다. 공원에서. 수민이는 내 거야. 민수의 말에 혜진은 울었다. 나는 개입했다. 법으로. 양육권 소송. 혜진의 불안정함 증명. 수민은 내게 왔다. 아이를 안고 나는 느꼈다. 따뜻함. 아빠의 온기. 하지만 이건 복수인가? 수민이 물었다. 엄마 어디? 나는 속삭였다. 곧 올 거야. 고조는 봄에 왔다. 엄마의 연인이 공개됐다. 내가 신문에 제보. 상속 스캔들, 모녀 갈등의 세상이 알았다. 엄마는 사회적 죽음. 친구들 떠났다. 혜진은 나를 탓했다. 내가 다 망쳤어. 싸움. 집에서. 혜진이 칼을 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피하지 않았다. 해봐이 그럼 끝나의 그녀는 떨었다. 칼이 떨어졌다. 우리는 안겼다. 아니, 주저앉았다. 눈물. 왜 우리 가족이. 그 밤,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 하지만 멈춰야 할 때.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집마당의 감나무가 시들었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혜진은 떠났다. 작은 아파트로 수민 없이 민수가 아이를 데려갔다. 법정 승리. 혜진은 직장을 찾았다. 카페 알바. 아이러니. 내가 일하던 그곳처럼.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자발적으로. 내게 부담 주기 싫어. 그녀의 말. 나는 방문했다. 매주. 엄마, 건강하세요. 형식적.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함이 싹 텄다. 복수의 끝에서 피어나는 꽃. 나는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가족 폭력. 클라이언트, 딸 어머니의 편애로 고통받는. 나는 봤다. 나 자신을. 포기하세요. 가족은 못 바꿔요. 아니, 그건 거짓. 나는 바꿨다. 집을 되찾았으니까. 혜진이 돌아왔다. 동생, 도와줘. 민수가 수민이를 학대해. 증거. 사진, 멍든 아이 팔. 나는 움직였다. 소송. 민수를 무너뜨렸다. 감옥행. 수민이 돌아왔다. 혜진에게. 하지만 혜진은 무너졌다. 내가 나쁜 엄마야? 나는 수민을 돌봤다. 학교 데려다주고 밥 먹이고. 혜진은 지켜봤다. 고마워. 처음으로 진심. 우리는 대화했다. 밤늦게 마당에서. 언니, 아빠가 왜 언니를 선택했는지 알아? 혜진 물음. 아니. 하지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 언니가 약했으니까. 보호해야 했으니까. 혜진 울었다. 나도 질투했어. 내가 아빠랑 가까웠으니까. 충격. 복수의 균열. 우리는 안겼다. 진짜로. 하지만 그 순간 엄마가 죽었다. 요양원에서. 자살. 아니, 심장마비. 유서, 미안해, 지은아. 혜진아. 아빠한테 가. 장례식.
우리는 함께. 수민이 묘비 앞에서. 할머니, 나는 엄마의 관을 봤다. 미소 지었다. 이제 쉬세요. 복수의 끝. 아니, 새로운 시작. 혜진과 나는 집을 공유했다. 공동 소유. 법적으로. 그녀는 공부했다. 진짜로. 변호사 시험. 나는 도왔다. 언니, 할 수 있어. 그녀의 성공, 내 기쁨.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수의 복수. 출소 후 그는 위협했다. 너희 집 불태워버릴 거야. 밤에 집 앞차. 나는 총을 들었다. 아니, 경찰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고조. 그날 밤 민수가 왔다. 문 부수고 칼 들고. 혜진. 내가 배신했어. 혜진이 막았다. 민수, 그만. 나는 달려들었다. 싸움.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 수민이 울음소리. 혜진이 민수를 제압. 경찰 왔다. 끝. 병원에서 혜진이 내 손 잡았다. 고마워, 동생. 내 덕에. 가을이 다시 왔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다. 팔의 자국, 마음의 균열, 집은 우리 거, 혜진과 나, 수민이 함께. 마당에서 웃음소리.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아픔. 엄마의 유산 정산. 돈, 조금. 우리는 나눴다. 혜진이 말했다. 반은 내 것 아빠 뜻. 나는 고개 저었다. 함께 쓰자. 가족 재건. 어렵지만 가능. 혜진은 변호사 됐다. 작은 로펌. 나처럼. 우리는 경쟁했다. 재미있게. 클라이언트 공유. 언니, 이 사건 내 스타일이야. 그녀의 미소. 이제 따뜻. 수민이 자랐다. 5살, 이모, 집 예뻐. 나는 안 왔다. 응, 우리 집이니까 아빠의 집 이제 진짜. 하지만 복수의 잔재. 밤의 악몽. 엄마의 눈, 혜진의 칼. 나는 상담받았다. 심리치료. 용서하세요, 용서. 어렵다. 하지만 시도했다. 혜진에게. 언니, 미안해. 너무 멀리 갔어? 그녀도. 나도. 집 때문에 우리는 울었다. 마당에서 감나무 아래. 잎사귀가 떨어지며 과거가 흩어졌다. 결말은 평범했다. 아니, 그게 결말. 우리는 살았다. 법정 없이, 칼 없이. 복수는 파괴지만 용서는 재건. 아빠가 봤으면 웃었을까?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을 봤다. 불빛들. 아빠, 집 지켰어요. 바람이 속삭였다. 잘했어, 지은아. 그리고 삶은 계속됐다. 가족의 법칙, 다시 쓰여졌다. 우리 손으로.